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진입니다. 오늘은 자취생활에 관련된 Q&A를 해볼 거예요. 중요한 질문 10가지 그리고 소소한 질문 10가지 이렇게 해서 20가지 질문을 제가 추려봤고요. 바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자취 기간.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제가 한 14살 때부터 4년 정도 동안 동생이랑 거의 둘이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던 그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한테 좀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최소 7년 정도는 다 홍대에서 살았어요. 홍대에서 자취를 시작했고 홍대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홍대에서 자취했던 동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쿤 사거리 있죠? 그 제일 큰 홍대 그 사거리, 바로 거기에서 뛰어가면 한 15초 정도에 있는 바로 그 메인 그 거리 안에 살았고, 창천동은 홍대 입구역 2호선보다 경의중앙선 쪽, 신촌이랑 홍대 입구역 사이 거기고, 연남동은 연남동 중에서도 뭐 연트러파크 쪽도 있고 그렇잖아요. 연남동은 경성중학교 사거리라고 이제 홍대 입구역에서 버스로 한 3정거장, 4정거장만 가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홍대 안에도 살아보고 주변에 이렇게도 살아보고 그랬던 거죠. 홍대에서 자취를 했던 이유,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클럽 가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클럽에 가기 쉬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왕 산 거 다음 집도 홍대에 구하게 되고, 제가 자취 기간 혼자 살고 막 이랬던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살게 된 동네가 홍대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갈 이유가 굳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월세 보증금 이런 거, 집값. 제가 살았던 집의 월세 보증금은 똑같이 다 1,000만 원이었고, 월세가 한 60만 원 정도였던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홍대 가운데에 위치한 그 곳이었고, 원룸인데 거의 뭐 고시원보다 조금 큰 정도 수준의 진짜 작은 원룸이 6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 갔던 집이 홍대 경의중앙선역 쪽에 있는, 거기가 110만 원이었는데 거기는 투룸이었고 복층이었고 베란다도 있었고 작은 편은 아니었는데 110만 원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오르막길이 엄청 쩌는 데였어요. 만약에 오르막길이 아니었으면 더 비싸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다음 집이 월세가 아마 관리비 포함해서 9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0만 원 이하였어. 그리고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면서 가장 많았던 질문이기도 해요. 집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집 구할 때 뭐 팁 같은 거. 일단 저는 이사를 딱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는 어플을 통해서 먼저 집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동네를 먼저 설정을 하고, 홍대 이렇게 어플로 요즘 집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리미티드 상품이잖아요. 집이 딱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하트만 눌러놓고 그 사이에 집이 팔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2, 3일 안에 끝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매물이 올라오는 거를 진짜 매 시간마다 들어가서 자주 매물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보고 싶은 매물이 2, 3개 정도로 딱 추리면은 그때 이제 부동산 중개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매물을 직접 보러 가면 되는데, 2, 3개라는 기준이 이제 각각 다른 부동산 중개인이 올려놨을 때를 말하는 건데, 중개인 분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구조나 뭐 위치나 보증금, 월세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나는 이 집 한 개를 보러 가도 한 2, 3개 정도는 매물이 있으면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한 부동산 2, 3개 정도를 정하는 게 좋아요. 이때 이제 막상 중개인을 만나면은 내가 보고 싶었던 그 집은 허위 매물인 경우가 있어요. 막 이상한 집을 막상 만났는데 보여준다던가. 이것 때문에 이제 저는 직거래 매물이 많은 피터팬 어플을 추천하는데, 직거래 매물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직접 매물을 등록해 놓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허위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허위 매물의 경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중개인이라는 게 뭐야? 이게 중간에서 수수료를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복비라고 하는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찾아봤더니 5천만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복비가 한 뭐 25만 원 요 정도고, 5천만 원에서 2억 사이는 최대 80만 원 정도까지 들어요. 꽤 많은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홍대 입구역 검색을 해놨으면 밑에 여기 직거래 매물
여기 직거래 매물 칸이 따로 있거든요. 나도 이런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오, 이런 것도 되게 예쁘다. 아, 상가네 이거는. 잘 꾸며놨다. 리모델링을 한 건가? 그래서 이렇게 집을 보고 뭐 이렇게 하트 눌러놨다가 연락을 할 때는 그냥 여기 밑에 문의하기 이거 있잖아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도 되고 오른쪽에 이 전화 버튼 딱 누르면은 전화로 문의도 할 수 있는데 통화 가능 시간에만 전화를 하실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과정을 진짜 길어도 일주일 안에 끝내야 됩니다. 영원토록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 집 구하는 기준을 물어보셨는데 신축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신축은 아니거든요. 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 자체가 신축이고 이것보다는 그 내부의 리모델링 이런 게 최근에 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집 구할 때 체크할 것들, 뭘 신경 써서 봐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뭘 막상 가서 내가 이 집을 볼 때 막 물 틀어보고 막 변기 물 내려보고 하잖아요. 그런 건 솔직히 저는 안 해요. 계약서라든가 뭔가 서류적인 거에서 체크를 할 것인데 일단은 그 내가 들어가려는 집의 대출 융자라고 하거든요. 대출 상황을 봐야 돼요. 융자가 얼마나 껴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무조건 없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 집에 이제 건물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 대비 이 정도의 융자금이면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적정선들이 있어요.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괜찮아요.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어. 이 집을 계약을 하고 싶어. 집합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건축물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확인을 해야 될 게 이제 발급 날짜랑 시간이 방금 뽑은 게 맞는지 내가 이 계약서를 쓰는 사이에 이 건축물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전세 계약을 할 때 더 중요한 건데 아까 그 융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 계약서를 이제 보니까 특약사항에 근저당 말소 상태 유지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 집에 대해서 융자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없을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계약 중에 이 집을 담보로 잡아버린다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약사항에 이 집은 네가 사는 동안 이 계약서에 써있는 계약 기간 동안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안 받을게 하고 약속하는 조항이에요. 그리고 전셋집을 들어가실 때 이제 전세금, 전세보험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에는 그 집 자체가 전세보험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건물의 호수마다 집 주인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전세보험이 안 된다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전세보험을 꼭 들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에 맞는 집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전에. 그리고 홍대에서 자취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도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사실 이 질문지에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솔직히 뭐 장단점을 따져가면서 살지는 않거든요. 그냥 살았으니까 사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느낀 장단점을 제가 사실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잘 알려주고 싶어서 딱 두 가지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문화나 편의시설을 좀 잘 누릴 수 있어요. 없는 게 없잖아요. 홍대에서는 그냥 이게 있나 찾아보는 게 아니라 어디 있나 찾아보는 거라고 해야 되나? 두 번째로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어디서 만날래? 이러면 홍대? 하면은 내가 어디 독도에서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웬만하면 홍대로 옵니다. 왜냐면 자기 동네에는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점은 고인물이 됩니다. 홍대 고인물. 이 장점이랑 연결되는 건데 친구들이 다 홍대로 오니까 다른 동네에 갈 일이 잘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나는 집 앞에 커피 사러 가거나 편의점 가는 건데도 사람들은 놀러 와 있어. 그래서 가끔씩 내 쓰레기 같은 모습이 약간 좀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시끄럽지 않냐고.
뭐 주변 소음 이런 거. 근데 막상 제가 살아본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홍대에 사는 친구들도 뭐 시끄럽다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럽 건물에 산다던가 아니면 가까이 산다던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홍대 메인 그 클럽 거리에 살 때도 한 골목만 옆으로 비껴가도 그렇게 막 시끄럽지 않아요. 진짜 막 집에 있는데 막 클럽 소리가 빵빵 들리고 뭐 이런 데서 좀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그런 데 있는 집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술 먹은 사람들이 골목골목 누비면서 가끔씩 이제 막 좀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런 골목에서 앉아서 떠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 그리고 9번째 질문, 생활비,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이거 적으면서 처음으로 찾아봤거든요. 자동이체를 해놔서 몰랐는데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적게 든다, 보통은. 전기료는 3만원 초반에서 많으면 4만원 정도 나오고, 여름은 에어컨을 풀로 틀어요. 안 꺼요. 그냥 아예. 전 더움이 너무 싫어요. 그래도 한 8만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수도는 2개월마다 한 번씩 내는 거 아시죠? 수도는 보통 1만원 후반에서 많으면 3만원까지 나오는데 나왔더라고요. 근데 3만원은 왜 나온지 모르겠어. 그리고 가스는 여름 거는 제가 못 찾았는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보일러를 틀거든요. 이게 이제 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오면서 TV를 인생에 처음으로 샀는데, 그 TV료가 4만원 초 나오는데 비싼 요금제를 골랐어요. 넷플릭스도 되고 스마트 TV 그 요금제가 4만원 초 하더라고요. 통신비는 기계값은 없는 상태로 지금 요금제만 45,000원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만원 정도 넉넉히 잡아서 2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10번째 질문, 이거는 좀 제가 말해주고 싶어서 넣은 것도 있어요. 이제 월세 살 때 월세집 주의사항 다 아시는 거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실수를 몇 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입주를 한 순간에 있었던 물건을 버리거나 훼손을 하면은 안 돼요. 이건 제가 생각 없이 전에 살던 집에 이상한 블라인드가 달려있는 거예요. 거실이랑 방 2개에 3개 창문에 되게 이상한 블라인드가 달려있어서 바꾸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따로 블라인드랑 커튼 이런 걸 달고,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달아서 쓸 거라고 생각 못할 정도의 비주얼이어서 저는 진짜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거를 돈 주고 버렸거든요. 심지어 대형 폐기물 신고를 하고 버렸는데, 나갈 때 주인집 아주머니가 블라인드 어디 갔냐 그래서 그거 버렸다 이렇게 하니까, 왜 버리냐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를 새로 맞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렸으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25만원 정도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억울해. 왜냐면 그 블라인드가 3개 달려있던 것 중에서 제가 1개를 버렸거든요. 1개인가 2개인가? 아무튼 하나는 확실히 남아있는 상태였어. 그러면 나는 블라인드 2개 값을 내면 되는데 3개를 굳이 똑같은 걸로 맞춰야겠다고 3개 값을 저한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버리면 안 됐다 이렇게 하고 줬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실수가 흔하진 않겠지만 기억을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바보같이 뭐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은 것 이상의 어떤 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주 날에 그 아이폰으로 요즘 사진 찍으면 날짜랑 시간이 다 뜨잖아요. 그래서 입주 날 집에 있는 뭐 벽지에 하자라든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자리에 뭐가 없다 이런 것들을 진짜 사소한 거라도 하나하나 사진을 다 찍어 놓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전에 이제 이사를 할 때 보증금이 1,000만원이었는데 800 얼마인가 900 얼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이거 해서 빼고 줬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뭐가 얼마나 나왔고 이런 거를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왔는데 제가 들어갈 때부터 이미 없었던 것들에 대한 것도 다 청구가 돼서 그 돈을 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월세에 모두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입주한 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집에 이사 올 때 이사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삿짐 정리를 하다 말고 동사무소 문 닫기 전에 동사무소를 갔다 와요.
전입신고를 하러. 좀 이제 소소한 것들 질문 답을 해보자면, 일단 자취하게 된 계기,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자취를 해야지 하고 저는 이렇게 뭐 떨어져서 독립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서울에서 자취란 숨만 쉬어도 100만 원이라는데 공감하시는지. 가끔 이거 너무 허무하고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진짜 숨만 쉬어도 이렇게 돈이 나가는구나. 홍대 제외하고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은 곳 물어보셨는데, 차라리 홍대에 고인 게 낫지 다른 곳에 고립되는 건 정말 싫은 거예요. 이 질문은 상상도 못했는데 되게 많았다 하는 질문이 있으면 바로 화장실 청소.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꿀팁. 제가 아까 집 고르는 기준에 신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신축이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화장실이거든요. 보통 오래된 건물을 뭐 리모델링 하거나 어떻게 해도 화장실은 너무 대공사여서 화장실이 개후진 경우가 진짜 많아요.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가장 많은 곳이 화장실이거든요. 저는 어제도 화장실 청소했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주기는 자주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길어도 2주에 한 번은 하고, 그리고 꿀팁이 있으면은 저는 세면대를 이렇게 간단하게 닦거나 할 때는 치약을 써서 해요. 그 치약에 연마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면대에 있는 쇠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물자국, 물때 하나도 안 남게 되게 잘 닦이고, 치약으로 닦고 이제 뜨거운 물 이렇게 쫙 뿌려서 보면은 방금 체크인한 호텔 화장실처럼 반딱반딱 거리거든요. 저는 싱크대에도 치약을 하나 넣고 그 수전을 치약으로 닦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분이 얼마나 좋다고요. 그리고 5번째, 집에 혼자 있을 때 혼잣말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혼잣말 진짜 많이 합니다. 자취하면서 부모님께 용돈 받으셨는지. 용돈은 받은 적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거는 이제 간헐적 용돈이었고 자취를 하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받는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무섭지 않냐는 질문도 많았는데, 무서운 게 걱정된다 막 이러시는데, 걱정돼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혼자 살 때 편한 것을 누리려고 나와 있는데 무섭다고 집에 다시 들어갈 순 없잖아. 그리고 홍대 배달 음식 베스트 5, 진진이 뽑는 홍대 주변 맛집 탑3 이걸 물어보셔서 제가 적어왔어요. 일단 배달 음식, 저 오늘도 이거 먹었거든요, 방금. 홍대에 호텔 식당이라는 배달 전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 전에 생겼어요. 호텔 식당. 여기에 랍스터 크림 파스타랑 탕수육 꼭 드세요. 저 진짜 오늘도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비싸긴 한데 양도 많고, 일단은 이 배달 음식에서 나올 수 있는 퀄리티의 맛이 진짜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족발의 품격에서 불족발 도시락을 꼭 드시고요. 이나 닭강정에 그 양념 닭강정 있죠. 그거를 꼭 드셔보시고, 닭껍질 튀김도 꼭 드셔보세요. 짜장면집 아직 정착을 못했다, 아니면 내가 먹는 짜장면집 너무 질린다 이러면 가화만사성에서 시켜보세요. 여기는 막 되게 소름 돋게 맛있는 데는 아닌데, 그러니까 짜장면이 솔직히 소름 돋게 맛없는 건 있어도 소름 돋게 맛있는 건 잘 없잖아요. 막 그렇진 않은데 탕수육이 찹쌀 탕수육이에요. 그리고 키하아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약간 일본 느낌 나는 규동 종류 막 이런 거 팔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창덮밥이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홍대 맛집은 직접 가서 먹는 데는 독립카츠 맨야산다임의 홍스 쭈꾸미 이렇게 뽑겠습니다. 독립카츠는 배달해서 드셔도 되고, 근데 가서 먹는 게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맨야산다임에는 제 영상 한 3년 전 영상에서부터 꾸준히 나왔던 라멘집인데 진짜 맛있어요. 카라쿠치 라멘, 약간 매운 그런 느낌의 라면인데 진짜 맛있고, 숙주도 진짜 맛있고, 교자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홍스 쭈꾸미는 동교동 쪽에 있는데, 그 8번 출구 그쪽에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쭈꾸미 집이고, 외국 갔다 오면은 이 집 쭈꾸미 집을 제일 먼저 갈 정도로 제일 좋아하고, 볶음밥이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도 얼마 전에 배달을 시작했는데 배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쿠팡이츠에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쭈꾸미. 요리는 원래 하셨는지 자취하고 하셨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원래 저는 요리나 집안일 진짜 안 했어요. 제가 혼자 살았던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요리를 한 거는 3, 4년 정도밖에 안 됐고, 해먹은 지는 그렇게 해먹다가도
한 2달은 그냥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그러다가 요리가 하고 싶으면 한 달 동안 열심히 만들어 먹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영상에는 배달 음식보다 만들어 먹는 게 많은 이유는 배달 음식은 오면 까서 먹으면 되니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리하는 것을 많이 찍다 보니까 요리를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아요. 방 구할 때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 번 이사를 하고 살아보면서 느껴본 거는 자세히 봐서 발견될 문제점은 집 보러 올 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딱 3종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자마자 도망쳐야 되는 곳. 거의 막 와르르 멘션 휴가인데 도저히 여기서 살기 싫은 그냥 도망치고 싶은 곳. 두 번째는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너무 비싼 곳. 그리고 세 번째는 적당해서 골라서 살아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곳. 그냥 이렇게 딱 3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약간 자취 필수템? 자취 추천템?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이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취 필수템, 추천템 이거는 다음번에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자세히. 그게 낫겠죠? 그럼 여러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